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볼 건데, 우선 기본적인 계산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고 그러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경감 공제세액이 있어. 그걸 또 차감하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차감하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게 있으면 또 차감을 해. 거기에다 이제 어떤 뭐 신고를 못했다던가 제출을 못했다던가 뭐 전송을 못했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산세가 있을 건데, 그걸 더해서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해내는 게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야. 그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제일 상단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이 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경감 공제세액이 있는데 그거 차감하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이런 것도 있으면 차감을 하고, 그래서 가산세까지 더해서 이제 차감 납부,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제일 상단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있었을 때 그때도 또 구분이 돼.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과세도 매출이 있고 영세 매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면세 매출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장은 면세 매출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 면세 매출에 대한 내용은 뒷장 두 번째 장에 있는데, 거기 제일 하단에 조그만하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 면세 매출은 이제 수익 금액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누락은 하면 안 돼. 그걸 누락하게 되면 이제 수익 금액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세 매출도 있으면 같이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상세 구조를 보면 제일 상단에 이제 또 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영세율이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 대손세액 가감이 있어. 그래서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고, 또 기타가 있어. 현금이라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그냥 일반 현금 같은 거, 그거는 우리가 건별이라고 해서 기타로 신고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있고, 영세율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영세율 매출이 있고, 그리고 직수출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외화를 뭐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라 이제 기타로 이제 신고되는 부분이 있어.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거는 이제 확정신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 한 과세 기간 안에.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부가세 신고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예정신고 때 매출에 대해서 뭔가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수정신고하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가산해서 이제 신고를 해줄 수 있어. 다만 예정신고 때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산세는 또 별도로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은 그 회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는 이 매출이 일어나면서 돈도 받지 못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정규 증빙이 실질적으로 대손이 일어났다,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또 대손세액 공제가 아니고 대손세액을 이제 다시 토해내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칸이야. 그래서 이 칸은 플러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플러스 금액은 회수를 했었을 때 이제 다시 토해내는 그런 거고, 마이너스 금액은 이게 실질적으로 대손세액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해서 이제 환급을 받겠다 했을 때 요거를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세매출, 영세율 매출의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과 달리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어.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처럼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 매출의 매입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여기에도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공제세액이 있어. 그 밖에 공제세액에는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나 신용카드 뭐 매입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반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공제되는 사항들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면 그걸 계산을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차감계에는 여기 이제 매입세액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경감공제세액에는 간단한 것들 뭐 전자신고를 했다던가 그랬을 때 10,000원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 그런 거 이제 공제하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법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자한테 1.3%를 해주는 그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를 보면, 상세하게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신용카드 매입했던 거 공제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이 있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과세전환 사업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그리고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명세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씩 해주는 거 그게 있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건당 지금 200원인지 100원인지 그거를 이제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모든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가산세 명세가 있는데, 사업자 미등록,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세금계산서, 학교표 제출, 지연 제출, 그리고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안 하면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고, 현금매출 명세서, 이거는 부동산 업등이 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 불성실,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이 이제 제출하는 서식이고, 그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1%가 있다. 그래서 가산세에 대해서는 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면세사업 수익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이 면세사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일반 현금을 받은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따로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계산서를 수취한 부분도 별도로 있고, 그 매출세액 계산을 할 때 우리 그 부가가치세가 전 단계 세액공제, 전 단계 세액공제의 구조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루어져 있거든. 전 단계 세액공제.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 방법으로 우리는 하고 있어서 과세표준을 할 때 각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영세율 매출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다 반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 매출 쪽에서는, 매출세액 쪽에서는 세율이 딱 기재가 돼 있어. 10% 이렇게. 영세율이면 0%로 표시가 돼 있고, 매입세액에서는 세율이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진 않아. 그리고
매입세액도 보면 이제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 세금계산서 수령분에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 이 고정자산 매입은 또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고정자산 매입이 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었을 때 이 회사가 환급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조기 환급도 가능한 부분이야.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왜 그러냐면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건데 간혹 이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줬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실제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 다만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가가지고 발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따로 기재를 해 놓는 거지. 왜냐면 여기 상단에 있는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고 매입자 발행은 왜 따로 표시를 하냐. 원래 매출자가 했었어야 되는 이거를 매입자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매출자가 신고를 누락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쪽에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분 그게 이제 별도로 있는 게 나중에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공급자한테 과세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재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늦게 신고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때는 이제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매입세 구조로 보면 세금계산서 수령분 중에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 수령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이 있고 과세전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이 있고 재고매입세액이 있고 변제대손세액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합계를 낸 다음에 이 합계를 낸 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고 공통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분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대손 처분받은 세액을 차감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돼.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신고 서식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여서 이거를 좀 외워두는 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그 지문이 있었을 때 바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 크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좀 더 상세하게 매출세액에는 뭐가 있는지 매입세액에는 뭐가 있는지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실질적으로 이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거기 한 칸 한 칸 들어가는 거는 다 모두 요건이 있거든. 그 요건별로 이렇게 내역을 알아야지 할 수가 있어.